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그런데 만약 그 수도꼭지에서 물 대신 천재적인 지능이 무제한으로 그것도 공짜로 쏟아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의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축구장만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만한 작은 기기 안에 아인슈타인 100명의 두뇌가 압축되어 들어갑니다. 하드웨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알고리즘이 스스로 진화하면서 지능의 농도가 10배, 100배로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지능 밀도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침묵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뻔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시대가 끝난 2026년, 노동 없이 부를 증식하는 새로운 자본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은 협업 채널 미래경제학에서 제공된 영상입니다. 잠시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2026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특이점이 온다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관심받기 좋아하는 억만장자의 허풍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빨라도 2030년, 아니 2050년은 되어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비웃음은커녕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전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먼 미래라고 믿었던 공상과학의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격변의 태풍눈 한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의 감옥을 탈출해 부유해질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떠십니까?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예언. 도대체 머스크는 왜 한국을 두고 망한다고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뒤로는 천문학적인 돈보따리를 싸들고 한국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챕터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시간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래도 기계가 사람 따라오려면 멀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한 지능 밀도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xAI의 그록5나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 같은 최신 모델들을 보십시오. 하드웨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알고리즘이 스스로 코드를 짜고 진화하면서 지능의 농도가 10배, 100배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무의 절반 이상을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간 전문가가 10년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인공지능은 단 0.1초 만에 습득하고 응용합니다. 이제 지능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지는 물처럼, 전기 스위치를 켜면 들어오는 빛처럼 지능이 무한대로, 그리고 거의 공짜로 공급되는 지능의 무료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섬뜩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옆자리의 김대리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잠도 자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으며 월급 인상도 요구하지 않는 슈퍼컴퓨터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2026년의 오늘입니다. 잠깐 멈춥시다. 윤리적으로 생각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와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지금 두 나라는 AI 데이터 센터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늦출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국가는 지도에서 경제적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머스크가 멈춤 버튼은 고장났다. 이제 가속 페달만 남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벨트도 없이 특이점이라는 터널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요? 머스크는 바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를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3년 전에는 다들 2030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AGI가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를 떠받치던 자격증 공화국이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까? 배우기 어렵고 희소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10년 걸려 배운 의학 지식을 AGI는 전 세계 논문을 학습해 단 1초 만에 마스터합니다. 복잡한 법률 판례 분석이요. AGI에게는 숨쉬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얘는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감정 기복도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월급 꼬박꼬박 줘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하고 가끔 실수도 하는 인간 전문가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24시간 완벽하게 일하면서 비용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AI를 쓰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언합니다. 지식노동으로 부를 쌓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무엇을 아느냐는 휴지 조각이고
AI에게 무엇을 시킬 줄 아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는 세상이 2026년 바로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파도는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리셋입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낯선 개념입니다. 많은 분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최저생계비를 나눠주는 개념이죠.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2026년의 비전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의 시대가 온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일까요?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헬리콥터로 뿌리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생산 비용의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의 대부분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죠. 재료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연구하고 설계하고 조립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지치지 않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경제는 원자재 가격과 전기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미친 듯이 싸지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수천만 원을 줘야 받을 수 있었던 최고급 법률 상담이나 정밀 의료 진단이 인공지능의 판화로 무료로 풀립니다.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운전기사 인건비가 빠지니 버스비보다 싼 가격에 자가용처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구매력입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물가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진다면 실제로는 2천만 원, 2억 원을 버는 것과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주창하는 풍요에 기반한 보편적 고소득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흥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가치의 붕괴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나 상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있어서 비쌌던 것들이 흔해지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풍요의 공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을 콕 집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소멸한다고 말이죠. 최근 2025년 출생아 수가 반짝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6%만 남는다는 잔혹한 수학적 결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대로 앉아서 소멸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부족해서 망할 것 같은 현실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로봇 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셨습니까?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서 있고 음식을 나르는 로봇이 테이블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신기술을 너무 사랑해서 도입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선 생존을 위해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통계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현재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1012대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나 미국조차 한국의 로봇 도입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곧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전 세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노조의 반대나 강력한 규제 때문에 대규모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사람이 부족해서 공장이 멈추는 판국에 로봇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약합니다. 머스크는 한국이야말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가장 먼저, 가장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경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자리를 AI 로봇으로 1대1 교체하는 나라. 그렇게 해서 인구는 줄어도 국가의 생산성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성장시키는 세계 최초의 자동화 국가 모델. 이것이 머스크가 제안하는 한국의 유일한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수명 연장 프로젝트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래 일하게 만들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2026년 다보스에서 그가 던진 화두는 노화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화를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쳐야 할 공학적 문제, 즉 소프트웨어 버그로 봅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를 코드로 보고 나이가 들면 생기는 정보의 손실을 제거하여 리부팅하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우리가 100세, 120세까지 살면서 30대의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숙련된 기술과 지혜를 가진 시니어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죠. 젊은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기존 인구가 늙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한다면 인구 절벽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이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항노화 기술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진화, 노동비용의 제로화, 그리고 한국의 인구 위기와 로봇 혁명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먼 미래 같거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겪게 될 냉혹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담장을 쌓는 사람은 고립되지만 풍차를 짓는 사람은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3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AI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머스크는 말합니다.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은 AI를 쓸 줄 모르는 사람뿐이다. 체스 챔피언은 AI에게 졌지만 AI와 팀을 이룬 인간은 그 어떤 AI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라면 AI로 판례를 100배 빨리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작가라면 AI로 초안을 10초 만에 뽑는 법을 익히십시오.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내 손발을 늘려주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챗 GPT든 뭐든 켜서 말부터 걸어보세요. 그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식의 유통기한이 6개월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대학 4년 배운 거 졸업할 때쯤이면 옛날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머스크는 뇌의 가소성을 믿으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툴과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유연함만이 살 길입니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 안 먹히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 배우는 태도. 평생학습은 이제 교양 강좌 멘트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 수칙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뜬금없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세 시대가 오고 기술이 질병을 정복하는 특이점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완성되기 직전에 내가 건강을 잃어서 세상을 떠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스크는 기술의 혜택을 누릴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해야 뇌도 쓰고 AI도 부리고 쏟아지는 풍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동화 끈을 묶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머스크의 예언이 무섭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설레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멸의 위기 속에서 부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용기로, 무지를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신기술이 내 삶을 바꿔줄까 기대하며 잠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다른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